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바로 벤츠의 GLB 250 포매틱 차량입니다. 어떠세요, 디자인? 생각보다 작네요. GL 이게 붙어가지고 큰 줄 알았거든요. 작다라고 표현하기엔 크고 크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작은 그런 사이즈의 SUV인 것 같습니다. 벤츠가 GL 뭐 이렇게 시작하는 SUV들이 많은데 소형 SUV는 요 GLB랑 GLA가 있는데 GLA는 사실 많이 작아요. 이 GLB 차량은 그래도 꽤 모습도 SUV스럽게 생겼고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차량입니다. GLB 이 모델은 이번에 새로 나온 1세대 모델이고요. 저는 디자인만 봤을 때는 마음에 듭니다. 거두절미하고 빨리 한번 보시죠. GLB 250 포매틱 4기통 가솔린의 약 2000cc 엔진입니다. 224마력을 가지고 있고 출고는 22년 7월에 했고 키로수는 약 18,000km를 뛴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은 약 6,200만원 정도 했고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4,980만원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그냥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인데 거기에 AMG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앞에 범퍼나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릴 보시면 다이아몬드 그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360도 카메라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봤더니 이거는 가짜네요. 그냥 모양만 이렇게 나와 있고 벤치마크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스티커처럼. 근데 이거는 반자율주행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앞쪽에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라이트는 얘 뭐 특이한 거 없나요? 그냥 LED 라이트, 그 스마트 뭐였나? 멀티빔 멀티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라이트. 되게 심플하네요. 네, 심플해요. 여기 보시면 본넷에 이렇게 파워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예전에는 AMG 모델에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AMG 라인에도 들어가 있고 벤츠에서 컴팩트카라고 불리우는 차들에도 파워돔 형상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측면 쪽에 와봤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차가 굉장히 길어 보이지 않나요? 높고 크기로만 따졌을 때 비슷한 거는 스포틴이나 투싼 정도가 비슷하고요. 길이로만 보면은 투싼보다 길어요. 폭은 투싼보다 조금 더 좁고요. 가장 놀라운 거는 앞휠과 뒷휠의 휠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와, 굉장히 깁니다. 이 GLB의 휠 베이스가 소렌토보다 이게 휠 베이스가 더 길어요. 휠 베이스가 길면은 실내 공간이 일단 커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휠은 19인치의 AMG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휠은 저번에 찍었던 CLS와 동일한 휠입니다. 근데 전 차주분께서 조금 운전이 서투셨는지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휠에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네요. 저 반대편에도 스크래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고차 사러 가셨을 때 딜러분한테 조금 내고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무작정 깎아주진 않더라고요. 네, 반영된 가격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후면부 디자인은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깊이감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래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닥이 밑에 1단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GLB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단 올려서 트렁크 리드 부분이랑 평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을 경우에는 2열 시트를 접으면 평탄화가 쉽게 되고요. 높이가 긴 짐을 싣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밑으로 내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죠. AMG 라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약간 카본틱하게 되어 있고 이 A필러랑 실내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을 하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이 AMG의 D컵 핸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근데 진짜 저 깜짝 놀란 게 제가 알기로는 이 차가 신차 가격이 한 6,100만 원 정도 되고 요게 22년 9월식이잖아요. 근데 시트가 전동 시트가 아니에요. GLB가 전동 시트로 알고 있는데 왜 없지? 라고 보니까 그때 코로나 당시에 아마 2022년 한 5월달 4월달 연식부터 뭐 9월 10월 요 사이 연식에 있는 차량들은 빠져 있습니다. 전동 시트. 전동 시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이제 보증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안에는 실내 뭐 요즘 벤츠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앞에 크게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착자감은 그렇게 푹신한 착자감은 아니고요. 조금 단단한 느낌의 시트고 가운데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양쪽 옆에는 또 인조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양옆으로 되어 있네요. 가운데 이게 스웨이드가 고정은 잘 되는데 여름에 좀 땀이 많으신 분들은 열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죠. 스웨이드가 좋으세요? 아니면 가죽이 좋으세요? 전 스웨이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전 스웨이드가 더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근데 저는 좀 땀이 많은 편이라서 그 대신 이게 좋은 게 이제 요즘 같은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에는 가죽보다는 그래도 처음 앉았을 때 엉덩이랑 등 부분이 따뜻합니다. 그럼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시끄럽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벤츠 4기통 엔진이 별로 조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도 이제 4기통 가솔린 엔진인데 외부에서나 실내에서나 엔진음은 조금 들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조용한 엔진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아직 새 차이기도 하고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핸들의 진동은 없고요. 차체 떨림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없네요. 그래서 터치로 내비게이션이나 미디어 이런 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작은 SUV지만 천장이 굉장히 높아서 머리 공간은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선루프가 있는데 아주 큼지막하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에 있어서도 답답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뒷좌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가 봤는데 2열 시트는 이렇게 앞뒤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조금씩은 조절이 돼요. 뒤에 앉아봤는데 휠베이스가 소렌토보다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앞뒤 길이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폭 자체는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앞뒤 간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제일 세우면 이 정도고요. 등받이 각도를 제일 뒤로 했을 때는 각도가 꽤 뒤에 있어서 편안해요. 근데 시트가 편안한 시트는 아니기 때문에 엉덩이가 조금 아플 것 같긴 합니다. 이 엉덩이서부터 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이 부분이 일반 거보다는 좀 짧은 느낌이 듭니다. 보시면 좀 떠요. 이게 좀 짧아가지고 더 커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는 열선 따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이 조금 이렇게 편하라고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앞좌석을 이렇게 파놨습니다. 무릎 공간을 좀 더 넓게 뽑은 것 같긴 한데 휠베이스가 소렌토보다 크다고 했는데 소렌토가 더 큰데요? 열선 없는 건 좀 충격인데요? 그래도 이게 차가 6천만 원인데 열선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스웨이드 있으면 뭐 열선 통풍 이런 거 못 넣나요? 아니요, 열선은 상관없습니다. 통풍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풍이 들어간 차들 보면은 대부분 가죽 시트가 많아요. 딱히 이거는 뒤에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럼 나가서 마지막 총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GLB를 살펴봤는데 기대가 컸는데 실망이 큰 그런 느낌입니다. 이 차량 중고 시세가 3천만 원 중후반부터 뭐 5천, 6천까지도 있긴 한데 4천만 원대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벤츠와 이 디자인 빼고는 조금 돈값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GLB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보증 기간이 남아있고 아직 2년밖에 안 됐고 키로수가 굉장히 짧아서 앞으로 구매해 가시는 분들은 엔진오일 위주로만 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인데 가성비라고 하죠. 그런 차량은 아닌 거죠.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차고 생각보다 실내 공간이 크다라고 저도 느껴졌는데 그 외에 이제 단점들이 장점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중고차가 항상 만족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 가지 차량을 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차량이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차량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차량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차량 사셔도 되니까요. 다음에는 좀 더 마음에 드는 차량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